2022년 11월 28일 월요일 오후 5시 11분 FC 한양 26회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관입니다. 다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이제 오늘은 은혁이 형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를 못하게 됐고요. 5명에서 진행하게 되고요. 오늘 이제 성관이가 이제 입대 전 마지막 녹음이죠. 한번 물론 공익이라 해도 평일날 이제 시간 내서 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아마 오늘 마지막인 것 같은데, 지금 대체자는 아니죠. 일단 추가 멤버를 모집은 하고 있으니까요. 뭐 관심 있는 사람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월드컵을 들어가죠. 다룰 경기들이 많으니까 바로 첫 번째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지난주 카타르 월드컵입니다. 일단 G조, H조를 제외하면은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 조별리그가 하루에 4경기에서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제 오후 7시, 10시, 그다음에 새벽 1시, 새벽 4시 이렇게 4경기씩 일주일 계속 있었는데 몇 경기 정도 보셨나요, 다들? 제가 본 경기를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막 후반만 본 것도 있고 그런 것까지 다 한 경기로 쳤을 때 제가 지금까지 9경기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총 몇 경기였죠? 지금까지 몇 경기 했죠? 한 40경기 정도 하지 않았나요? 아니죠. 아닌가요? 16게임 플러스 8게임에서 24게임 한 거 아닌가요? 24게임 했나요? 그렇지 않나요? 왜 16게임이죠? 조가 8개인데. 그러면 한 28경기? 한거 32게임 딱 한 거 같은데? G조랑 H조가 안 했잖아. 딱 28경기. 18 플러스 18이 어디서 나온 거죠? 한 게임씩 하면은 18라 게임이니까. 한 게임씩 하면 많이 봤네요, 뭐. 근데 뭐 전반만 보고 끈 거 이런 것도 있어서. 성관이는 뭐 어느 정도 반?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할 것도 없어서 그냥 계속 봤는데 새벽 4시 경기 빼고는 다 봤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 좀 루즈한 경기가 많아요. 맞아요. 좀 재미없는 경기들이 있었어요. 1차전 결과 가지고 이제 우린 아예 그냥 수비적으로 해야겠다 하는 경기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런 경기들은 요즘 보다가 그냥 딴 거 보고 딴 거 하고 그러지 않았나. 이제 경기가 3시간마다 텀이 보통 있어가지고 딱 한 2시간 정도 경기하고 딱 1시간이 좀 비어요. 그때 게임 들어가면 성관이 항상 있어가지고 그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시간 좀 텀이 있어가지고 새벽 4시까지 좀 빡세긴 한데, 일단 나우는 얼마나 봤죠? 저는 거의 다 챙겨봤습니다. 놓친 경기가 거의 없죠. 오늘 새벽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새벽 게임 열심히 봤습니다. 뭐 봤죠? 오늘 새벽에? 오늘 새벽이요? 스페인 독일, 스페인 독일. 크로아티아 캐나다, 모로코 벨기에, 일본 코스타리카 이렇게 4게임 봤죠. 뭐 준석이는 잘 팔로잉 하고 있나요? 저는 이제 초반에 좀 많이 보다가 2차전부터 0대0 게임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어제 경기는 그래도 일본 코스타리카랑 벨기에 모로코는 봤던 것 같은데 그 뒤에 새벽 경기는 조금 힘들어서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나름 카타르 월드컵을 맞이하면서 세웠던 목표는 이제 전 경기를 보겠다. 전 경기를 한번 봐보겠다, 시도를 해보겠다 했는데, 언제부터죠? 그 브라질 세르비아 부터 새벽 4시 경기들은 다 스킵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참 새벽 4시까지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학교 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게 해서 뭐 빡세게 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이제 세 번째 경기, 조별리그 세 번째 경기부터는 이제 동시에, 같은 조는 동시에 진행하니까 00시에 2경기, 그 다음에 새벽 4시에 2경기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좀 나름 수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00시 4시면은 또 경기 끝나면 2시라서 4시를 볼지 말지 잘지 말지를 항상 매일 고민하지 않을까. 못 보지 않을까요? 요즘 2시에 끝날 때쯤에는 이제 기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 좀 재미없는 경기면. 술 먹다 보면 이게 2시쯤 되면 이제 다음날은 기억이 안 나죠, 내용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A조부터 경기 내용이나 뭐 한번 순위를 쫙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A조 현재 1위 네덜란드, 2위 에콰도르, 3위 세네갈, 4위 카타르입니다. 세네갈이 네덜란드한테 졌고요. 근데 또 네덜란드랑 에콰도르랑 비기면서
이조도 살짝 저희가 예상했던 거랑 느낌이 달리 가고 있어요. 네덜란드가 쉽게 3승을 하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 살짝 변수가 발생한 것 같은데 A조는 어떻게 보시나요? A조는 그 순위 예상할 때 네덜란드가 저도 무난하게 3승이나 아니면 최소 2승 1무는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덜란드가 생각보다 좋지 않더라고요. 특히 네덜란드랑 에콰도르 경기할 때는 진짜 답답한 경기였고 허리가 네, 허리에서 내용밖에 안 보였다. 네, 그리고 공격진도 진짜 퀄리티가 아쉽고 그래서 네덜란드가 지금 한 경기 남았는데 근데 다행히 남은 경기가 네덜란드 대 카타르라서 아무래도 네덜란드가 1위 수성이 유리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네덜란드가 생각보다 아쉽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네. 홈에서 카타르가 한 게임은 잡아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확실히 경기를 안 봤네요. 카타르는 지금 이길 수가 없어요. 다릅니다. 그래도 카타르는 지금 32팀이잖아요. 그 중에서 32등이 아닌가. 그런가요? 네. 저도 다 압니다. 카타르 화이팅! 저는 이제 좀 불만이 있는 게 아니 더리우트를 빼더라고 2차전에 안 쓰고 반다이크는 괜찮은데 아케를 계속 왼발이라서 고집을 하는 게 크게 뭐 달라질 것 같진 않은데 그것도 좀 그랬고 얀센, 베르바인 둘 다 토트넘에서 그닥 활약 없었던 두 선수가 이제 최전방을 맞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아쉬운 그 정면이 몇 면 있었던 것 같고 대용 역시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대용만 축구하는 느낌? 뭐 이런 느낌 때문에 여러 비판도 있고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일단 조 자체가 상당히 난이도가 쉬운 편이라서 일단 1위 진출이 유력해 보이고요. 다음에 이제 B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B조는 처음에 잉글랜드가 이란 6대2로 잡으면서 일단 성관이가 이란을 2등 예측했는데 성관이가 예측이 끝날 뻔했지만 현재 이란이 지금 2위입니다. 웨일스 2대0으로 잡으면서 조 2위에 올라가 있고요. 미국이 3위, 그다음에 4위가 웨일스입니다. 일단 이란의 선전을 예측한 성관이랑 미국의 선전을 예측한 저 제외하고는 모두 웨일스를 선전을 예측했거든요. 웨일스 진출. 아, 네. 일단 얘기해 주시죠. 웨일스가 진출할 거 같나요? 아직까지도. 근데 한 경기 남았지 않습니까? 그거 이기면 사실 진출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한 경기 남은 웨일스가 잉글랜드를 만나는 걸로 기억하는데 네. 잡을 수 있을까요? 잉글랜드가 미국이랑 비겼나요? 네네네. 미국이랑 하는 거 보니까 뭐 미국처럼 하면 오히려 웨일스 입장에선 그 라이벌 더비 매치 느낌이 있는 잉글랜드가 네. 더 전 잡기 수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도 본전이기 때문에 웨일스가 오히려 더 강력하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모른다. 이렇게 봅니다. 이란은 그럼 어떻게 보나요? 이란 대 미국. 저는 솔직히 미국 경기를 거의 못 봤긴 했거든요. 그렇긴 해도 이란이 미국은 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투지를 저번에 보여줬고 그리고 이란이 살짝 나라 안에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 거에 좀 동기부여를 얻어가지고 이란 선수들이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든 미국을 이겨내고 16강으로 올라가서 뭔가 스토리를 선사해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약간의 바람도 섞여가지고 그래서 이란이 여전히 지금 순위표대로 2등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뭐 이란 미국이 무승부로 끝나도 문제인 게 아니죠. 무승부로 끝나면 모르겠지만은 이란 미국 중에 한 팀이 이겨버리게 된다면 웨일스가 골득실을 잉글랜드 상황대로 지금 6점 차 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3대 3대0을 이겨야. 네, 그렇게 이겨야지만 진출할 수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3대0을 이겨도 안 되겠네요. 4대0으로 이겨야. 다득점이 딸릴 거기 때문에. 아, 그렇죠. 4대0은 못할 것 같은데요. 골을 넣을 수 있는 퀄리티가 아니라서 내 골을 넣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골을 안 먹힐지도 모르겠어서. 웨일스가 굉장히 힘드네요. 아, 그렇네요. 무조건 상대 무승부를 바라야 하는. 비교도 비기면 진출이죠? 비기고 이기면 진출이죠. 그게 기대해보는 순위가 네. 그리고 골키퍼도 이제 어쨌든 주전이 헤네시 골키퍼가 레드카드로 아마 못 나올 테니까요. 물론 워드 골키퍼가 있는데 워드 골키퍼 들어오자마자 2실점을 해버려가지고 그것 역시 나름
좀 취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잉글랜드 역시 첫 경기 화려했다가 두 번째 경기 아무것도 못하면서 뭐 풋볼이냐 사커냐 이거 갖고도 좀 SNS에서도 되게 얘기 많았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점에서 네, 좀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C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C조가 이제 가장 재밌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아르헨티나가 사우디아라비아한테 1대2로 패배를 했고요. 폴란드가 사우디아라비아를 2대0으로 잡으면서 현재 순위가 1위 폴란드, 2위 아르헨티나, 3위 사우디아라비아, 4위 멕시코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일단 폴란드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데 마지막 경기가 또 아르헨티나랑 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예측을 아르헨티나 그리고 멕시코 아니면 폴란드 3대3으로 갈렸네요. 사우디아라비아 3등 예상은 유일하게 나머지 다 4등으로 예측했는데 나우 혼자만 사우디아라비아 3등 예상했어요. 뭐 이것도 예상했나요? 아르헨티나 잡는 것도 예상한 건가요? 그건 예상했는데 멕시코가 4등을 몰랐네요. 아마 전 다음 경기 멕시코가 이제 사우디 잡고 2등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폴란드, 아르헨티나 어떻게 보시죠? 폴란드가 떨어집니다. 어떻게 떨어지죠? 그럼 2등이 되나요, 멕시코가? 멕시코랑 자, 보자. 폴란드랑 멕시코랑 골득실이 또 4점 차이가 납니다. 네. 폴란드가 대패를 합니다. 다음 경기 이제. 아르헨티나한테. 네. 4대0 정도로 이제 털리고 멕시코가 1대0 승. 극장골. 2등 멕시코. 그럴 수 있죠. 네. 말이 되죠? 예. 과연 그렇게 폴란드가 대량 실점을 할까요? 아니 아르헨티나가 대량 득점이 가능할까요? 아우 메시인데. 아니 계속 안 본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르헨티나 메시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아르헨티나는 경기력 자체가 좀 이상하거든요. 메시가 경기력입니다. 메시가 즉 경기력입니다. 메시의 그날. 아르헨티나 경기를 제가 좀 보긴 봤는데 진짜 좀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일단 압박 들어오면 풀어나가는 것도 안 되고 데파울이 저는 그렇게 못하는 선수인지 저번 경기를 통해 알았고 데파울은 근데 또 풀타임으로 쓰더라고요. 압박에서 못 푸는 모습도 보였고 멕시코는 생각했던 것보다도 정말 더 상황이 좋지 않구나. 마지막 경기를 바라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메시지만은 아니 이 팀 그래도 월드컵 본선 전까지만 해도 36연승? 인가 하지 않았나요? 36경기 무패였나? 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이탈리아 그 피날리시모 거기서 이탈리아 잡는 경기력 보면은 와 대박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잡혀버리면서 참 되게 웃겼고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감독님의 하프타임 연설 보셨나요? 봤습니다. 그거 좀 멋있더라고요. 원래 이 감독님이 벤투 감독님 부임할 때 한국이랑도 뭔가 링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소속돼 있는 국가랑의 위약금 문제로 뭐 선임을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아쉬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레반도프스키의 월드컵 첫 골이 나왔는데 이제 바르샤핀과 미넨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안 멋지게 넣었고. 근데 솔직히 그 전에 날리는 것도 많이 날렸어요. 그리고 저는 되게 웃겼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레반도프스키 잘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페널티킥까지 못 넣는 걸 보면서 와 진짜 안 되는 건 안 되나 보다 생각하다가 두 번째 경기 때 골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막힌 혈이 뚫렸다. 이제는 좀 잘 넣겠지 했는데 그 다음 장면에 또 1대1 그 칩차 딱 때렸다가 골키퍼는 또 1대1 못 먹어가지고 얘는 뭔가 있다. 지금 막아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뭐 잘하는 선수긴 해서 한 방을 보여줬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상대로 선제골을 넣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한번 D조를 살펴보겠습니다. D조 프랑스가 2승으로 확정이 졌죠. 프랑스는. 네. 그 다음에 이제 2위가 호주 승점 3점이고요. 덴마크 튀니지가 승점 1점 골득실 동률로 지금 3,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D조를 저희는 덴마크, 프랑스를 모두 예측했고요. 은혁이 형과 나우 제외하고는 덴마크 1위까지 다 예측을 했었어요. 축구해 보시죠. 그냥 죽도 모르네요.
근데 오히려 지금 덴마크보다 호주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고요. 다음 경기가 이제 호주 대 덴마크이기 때문에 호주는 무승부만 해도 이제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D조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D조는 프랑스가 사실 징크스라는 게 없다는 걸 보여줬고, 음바페가 역시 현존 최고의 몸값을 달리고 있는 스타구나. 음바페의 개인 능력으로도 두세 명씩 돌파가 되는 걸 보고, 음바페가 지금까지 월드컵에 7골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 클로제의 16골, 월드컵 최다골 기록을 깰 수 있을지. 그게 아무래도 지금 이제 24살이죠. 와. 월드컵 한 2번 정도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전성기 몸으로 2번 나올 수 있고. 네, 그렇죠. 이러면 깨지 않을까요? 9골을 더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회 남았고, 이번 대회도 이러는 걸 보니까 뭐 징크스는 이미 부쉈고, 그러면은 이런 걸 부수면은 또 그만큼 탄력을 받아서 더 높이 올라가서 더 많은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음바페 이번 월드컵에 한 10골 찍지 않을까요? 3골을 더 넣을 수 있을 것이다. 그 D조가 뭐 물론 프랑스, 호주, 아마 호주가 올라가건 덴마크가 올라가건 이제 D조와 C조가 붙잖아요. 16강에서. 네. 네. 이게 잘못됐다가는 메시가 이제 프랑스랑 붙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아르헨티나 대 프랑스. 지금까지 보여준 경기력으로는 프랑스가 너무 더 잘해서. 근데 또 저는 16강 올라가면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번에 봤지 않았습니까? 저번 월드컵 때. 만났었죠. 네. 그냥 음바페가 혼자서 4살 어린 오타멘디를 그렇게 털었는데 4살 더 많은 오타멘디 이건 안 되죠. 그 다음에 로메로가 더럽게 못하더라고요. 원래 못합니다. 세리에 올해의 선수인데요. 그 뭐예요? 올해 선수는 뭐예요? 민재 있었으면 절대 못 탔습니다. 다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민재 잘합니다. 왜요? 그래서 두 번째 경기에는 또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를 쓰는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근데 둘 다 키가 너무 작아서 좀 불안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덴마크는 이제 골을 너무 못 넣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트라이커가 너무 좀 빈약해요. 돌베르, 풀센,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스웨이트 뭐 이런 선수들이 전혀 제 몫을 못 해주고 있고, 물론 에릭센한테 기대해볼 수는 있지만은 일단 그것도 3차전이 좀 돼야지 뭔가 좀 갈피가 잡힐 것 같고요. 다음 2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조는 뭐 여기 역시 역대급 이변의 조죠. 1등 스페인, 2등 일본, 3등 코스타리카, 4등 독일입니다. 스페인이 승점 4점, 일본이 승점 3점, 코스타리카가 3점, 독일 1점입니다. 일단 역시 독일 대 일본 이 경기는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이 2대1로 이겼습니다. 리디거의 그 타조 스텝 이거 다 보셨겠지만은 네. 그거 하고 나서 그렇게 2골 먹혀버리니 참 독일이 이번 경기도 특히 아시아 상대로 지금 2연패 중이고 하기 때문에 참 좀 이상한 느낌인데, 저희 대부분 다 독일 선전을 예상했어요. 네. 독일이 1등이다. 다 그렇게 예상을 했고요. 다 독일, 스페인 예상했지만 이제 일본을 예측한, 저는 일본을 예측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잘한다는 걸 여러분이 너무 간과하셨던 거예요. 일본 뭐 확정인가요, 16강? 뭐 아직 떨어질 확정은 거예요. 아닌데. 물론 일본도 잘해놓고선 코스타리카한테 져가지고 지금 좀 위태롭긴 합니다. 다음 경기에 스페인한테 질 확률이 높은데 이 상황에서 독일이 이겨버리면 당연히 독일이 진출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비교도 힘들지 않을까요? 일본과 스페인이? 네. 비기면은 이기면 4점, 이 독일이 이길 때 4점인데 그렇죠. 실책 하나라서 독일이 2점 차 이상으로만 이기면. 독일이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죠. 코스타리카?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되나요? 네. 독일 응원하시나요? 네. 오늘부터. 네, 뭐, 좀 2조도 그래서 3차전까지 봐야지 좀 16강이 결정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했습니다. 코스타리카 상대로 7대0, 7골이었고요. 일본은 코스타리카 상대로 좀 까불었죠, 감독님이. 그렇죠. 갑자기 로테이션을. 싸가지 없는 새끼. 아우.
솔직히 월드컵에서 로테이션을 그것도 3경기가 아니라 2경기에 돌린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했죠. 그런데도 뭐 인터뷰로 뭐 후회하지 않는다, 뭐 선발 결정에. 얘인데. 또 일본 언론에서는 그냥 이렇게 된 거 코스타리카 잡고 독일한테 진 걸로 치자. 그래요. 예. 아우, 정신 승리를 하는. 종특이죠? 그러면서 스페인과 독일은 결국엔 또 1대1로 비겼습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스페인 대 독일 경기. 새벽 4시 경기여서 조금 일어나기가 힘들긴 했는데 전술적으로 굉장히 명경기였죠. 어떤 점이 포인트였죠? 지금 과거 그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유로 경기처럼 네. 굉장히 전술적으로 두 감독의 지략 대결이 돋보였다. 그 스페인과 이탈리아 얘기하면 뭐 가짜 9번과 가짜 네, 중앙 수비 네. 그 경기랑 유사한 양상이었죠. 유사하진 않지만 그만큼 전술적으로 치열했다 서로. 뭐요? 뭐?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다 스페인 독일 예상하시나요? 네. 네, 저도 스페인 독일이 그래도 올라가지 않을까. 저도요. 저는 아직 일본이 가능성이 있다. 일본이 약간 빌드업이나 이런 짧게 패스하는 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원조는 스페인이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그쵸. 그거 원조를 이기는 맛집이 또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일본이 밀리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독일이 코스타리카가 또 수비적으로 나올 것 같고 그러면 독일은 그걸 뚫을 수 있는 피지컬이 좀 되기 때문에 좀 헤더로 몇 개 넣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을 믿기보단 독일을 좀 안 믿는. 독일에 대한 신뢰가 확 꺾였어요, 지금. 못 이길 거다? 코스타리카한테 되게 버거워할 것 같고 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공격진에서가 너무 결정을 못 지어줘서 항상 독일 경기 2개 다. 그나브리 솔직히 뭐 하는지 모르겠고. 걔는 원래 잘 못하고. 원래 잘하다가 지금 뚱나블이 된 이후로부터는 사실 잘하는 시즌이 한 시즌 아니에요? 한두 시즌 있었어요. 한두 시즌은 진짜 잘했죠. 뭐예요 그게? 그리고 뭐 하베르츠 써봤다가 그거 아닌 것 같고 무시알라는 좀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눈에 띄는데 자꾸 마무리라든지 마지막 패스 선택이 좀 아쉬운 것 같았고 차라리 그 독일이 결국 후반전에 그냥 9번 스트라이크를 넣어서 득점에 성공했잖아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가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코스타리카 상대로. 동의합니다. 생각해보면 독일 원톱 스트라이커 좀 되게 유명하고 그 엄청난 계보의 선수들이 많은데 지금은 완전 맛이 가가지고 선수들이 지금 마리오 고메즈 이후로는 완전 명맥이 끊긴 상황이라서 참 그것도 되게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요. 2조 역시 마지막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싱겁게 결정된 조가 한 조도 없어요, 지금. D조 프랑스 진출 제외하고는 거의 다 마지막까지 봐야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F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조. 가장 치열한. 병신들 많은. 현재 1위 크로아티아 4점, 2위 모로코 4점, 3위 벨기에, 4위 캐나다입니다. 일단 저희 예측한 거 보면은 크로아티아, 모로코를 예측한 사람이 맞네요. 4명이나 있습니다. 일단 이은혁 형이랑 유성과는 벨기에, 크로아티아를 예측했고요. 나머지 다 크로아티아, 모로코를 예측했는데 일단 보면은 벨기에가 캐나다 상대로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운이 좋았죠. 사실 지는 경기였죠. 그렇죠. 진 경기죠, 이거. 따지고 보면 경기력적으로는. 그 다음에 모로코한테 2대0으로 졌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벨기에 상대로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졌지만 크로아티아한테는 어제 크게 깨졌죠, 그냥. 털렸죠. 그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1위 크로아티아, 2위 모로코인 상황인데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순위가 변동될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그냥 원래 예상대로 크로아티아, 모로코 이렇게 갈 것 같고 별 이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벨기에가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전 캐나다가 한 승리를 한번 하지 않을까. 마지막 경기에 모로코 캐나다에서 네. 하지만 모로코가 올라가는 그림. 벨기에도 지기 때문에 캐나다가 첫 월드컵이니만큼 이게 높은 걸고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다음 월드컵 개최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캐나다 감독이 아예 비선출 출신이라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참 이게 알폰스 데이비스는 진짜 미쳤는데 뭔가 부족해서 특히 벨기에 못 잡은 게 진짜 아쉬울 것 같아요. 또 이제 PK로 선제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그걸 날려서. 벨기에는 이제 축구를 공격은 3명이서 하고 수비만 하는 미친 전략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도 바추아이 계속 쓰고 아자를 쓰고. 근데 쓸 선수가 없나요? 선발 바추아이 말고? 계속 바추아이가 나오는 느낌인데. 카라스코? 카라스코. 샤를 데케트. 네, 걔요. 그 어린 선수 지금 밀란가 있나요? 네, 네, 밀란. 샤를 데케틀라. 걔가 키도 커가지고 좀 써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왜 자꾸 안 쓰는지. 벨기에 너무 좋대. 그리고 그 크로아티아 첫 경기 모로코 대 크로아티아. 이게 그 제가 이번 월드컵에서 본 경기 중에 제일 재미없었습니다. 인정. 답답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매력적인 나라인데. 크로아티아 진짜 공격이 하나도 안 되면서 진짜 답답한 경기고. 근데 또 다음 경기에서는 4대1로 이겼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K리그에 있었던 오르샤가 솔직히 본인이 넣을 수 있는 기회인데 옆으로 어시스트를 하면서 월드컵 첫 공격 포인트 하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름 이제 좀 치열한 조라고 예상이 됐는데 끝까지 좀 재밌는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F조는. 거기다 이제 벨기에가 좀 이제 황금 세대가 진다는 거를 확실히 보여준 것 같아서 이제 감독 잘라야죠, 이제. 아직 안 짧은 게 용하죠. 뭐 아직 자르게 이제 성과가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근데 이제 자르지 않을까 싶고요. 잘라야죠. 그렇게 해서 F조까지 받고 이제 G조 보겠습니다. G조는 일단 한 경기씩밖에 안 했습니다. 일단 스위스가 카메룬을 잡았고요. 브라질 역시 세르비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브라질, 스위스가 1위고 상태인데 세르비아 역시 저는 전반전에 나쁘지 않다고 봤는데 후반전을 못 봐가지고 뭐 히샬리송 골은 되게 멋있게 들어간 건 봤습니다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가 이제 스위스 카메룬을 저희가 봤죠, 같이. 후반만. 그렇죠. 후반에 좀 같이 봤죠. 전반은 문자 통계로 확인했고. 네. 아, 그랬나요? 네. 이게 이제 저희 한국이랑 같은 조에 오늘도 이제 이 G조 경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 한국이랑 같은 날에 있어서 약간 쩌리 느낌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챙겨봐 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스위스 카메룬이 송나우의 이번 월드컵 첫 경기였다고 알고 있는데 네. 스위스 카메라는 후반전 경기. 그리고 대한민국 우루과이 경기. 포르투갈 가나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술 먹으면서 봐서 네, 그렇죠. 술 많이 먹어갖고 뒤에는 기억이 안 나요. 저희가 그날 4명이서 모여가지고 봤었는데 와, 술 많이 먹더라고요. 골을 넣었대요. 그건 기억나는데 장면은 기억이 안 나요. 결국 취해가지고 네. 네, 주정 좀 부리다가 네. 엄청 코 골면서 자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2조는 브라질이 너무 쉬운 조라서 브라질이 조별리그에서 질 것 같은 생각이 안 드네요. 전혀 안 들고 네이마르 부상이 약간 변수지만 네이마르가 안 나옴으로써 경기력이 더 좋을 수도 있는 마이러니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이마르가 참 부상을 너무 많이 달고 사는데 이렇게 보면 또 부상 오는 메시가 좀 신기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H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H조 현재 1위 포르투갈이고요. 2위 대한민국, 3위 우루과이, 4위 가나입니다. 일단 우루과이 대 대한민국 0대0 경기. 이 경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긴 경기인데 못 잡았죠. 이겨야만 됐었고. 너무 잘했는데 발베르데를 황인범과 이재성이 압도했죠. 압도까지 했나요? 압도까지인데. 서로 그럼 한 대씩 주고받았다. 아, 주고받았다. 네. 저는 굉장히 그 기분 좋았던 게 저희 같이 봤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라인업을 봤을 때 이 성나우의 욕설, 네. 나상호에 관한 비난, 김문환도 있었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김문환 나상호를 싸잡아서 비난하고 깎아내리면서 나상호 선수 잘하는데 나쁘지 않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나상호 선수가 굉장히 잘했다고 봤기 때문에 너무 잘해. 좀 잘했죠. 되게 기분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저도 마찬가지로 황인범 되게 잘했고 황의조 선수의 그 슈팅 그것만 들어갔으면 뭐 진짜 재밌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근데 또 스페인 독일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와서 그게 다 날리는 건가? 물론 어떻게 보면 뭐 쉽다고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뭐 까다롭다고도 하는데 물론 황의조 선수의 평소 능력이라면 넣었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그냥 아쉬운 면이죠. 공격수인데. 그렇죠. 공격수. 스트라이커. 넘버 9. 한국이 생각보다 경기를 우리가 평소에 하던 대로 잘 하는 것 같아서 평소에는 하던 방향이랑 잘 되는 것 같아서 되게 놀랐고요. 신은 브라질을 제외하면은 그동안 경기들을 너무 약한 상대들이랑만 해서 우리가 좀 못해 보이고 나상호 같은 경우에는 그 약한 상대랑 할 때 골을 못 넣으니까 쉽게 이제 비난을 받았는데 그래도 강한 상대로 하니까 이제 나상호의 본래 장점이 뭐 수비, 가담 이런 것들이 잘 보여지면서 좀 슛을 찰 기회를 안 줬죠. 나서보에게. 그렇기 때문에 빛나잖아. 포워드 아닌가. 그러면서 한신을 좀 놓게 됐고요. 준석이는 이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초반에 한 10분 정도에 이제 10분 정도 동안 한국이 조금 승기라고 해야 되나? 압도를 좀 했던 것 같아서 이 벤투의 조금 점유율 관련 전술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거를 좀 명확하게 풀어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베시노, 벤탄쿠르, 발베르데 중원이 좀 잘 못하지 않나. 그러니까 볼도 좀 안 돌았고 특히 발베르데 전진성이 후반 중반 이전까지는 좀 많이 좀 봉쇄됐던 것 같아서 그 점을 좀 한국이 잘 공략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황의조의 좀 아쉬운 슈팅도 그렇고 손흥민의 빗나가는 슈팅 또 조규성의 또 아쉬운 슈팅까지 이런 공격을 만들어가는 장면들이 되게 좀 의미가 있는 빌드업 전술을 조금 잘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보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강인 선수도 좀 교체로 나와서 되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사실 손준호 선수는 안 보이긴 했는데 조규성이 들어오고 나서 또 조규성이 또 활동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측면에 또 손흥민이 그 1대1을 했던 장면 있잖아요. 이제 조규성이 측면으로 밀어져가지고 그런 좀 장면들이 나왔던 것 같아서 벤투가 교체를 많이 하는 감독은 아닌데 교체까지 조금 잘 반응을 했다. 그래서 조금 전술적으로 의구심이 들었던 이 부분을 벤투가 좀 스스로 증명하지 않았나. 그래서 가나전에도 좀 이런 느낌을 살려서 결정력만 좀 탑재를 한다면 가나전 잡고 포르투갈전 한번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경기를 보면서 되게 또 좀 환호성 같은 걸 질렀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딱 교체 조규성 선수가 맞나요? 처음에 들어온 게 손준호 선수랑 조규성 선수가 들어오고 할 때 딱 뒤에 18번이 딱 지나가면서 이강인 선수가 바로 교체가 된 느낌이어서 그때 되게 저희끼리 좀 이거 대박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강인 선수를 결국에는 이제 뭐 안 쓴다 뭐 이강인 싫어한다 해도 결국엔 이제 벤투 감독이 이제 이강인을 기용하게 됐습니다. 트릭이었죠? 트릭. 벤트릭. 네. 그 우루과이 감독님 멋있지 않았나요? 멋있더라고요. 저 되게 약간 딱 정장에 딱 흰 운동화 신었는데 좀 섹시했나요? 좀 멋있더라고요. 벤투는 뭐가 없나요? 벤투는 귀염상. 기염상. 그렇게 해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고 딱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참 솔직히 말해서 잘하고 종특이 있지 않습니까? 기대시켜놓고 확 무너지는 오늘 가나전이 그러지 않을까 좀 우려되긴 하는데 가나도 생각보다 너무 잘해가지고 좀 우려되는데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점도 있을 것 같고요. 김민재 선수가 아직까지 좀 미정 얘기가 나와서 그것도 너무 아쉬운 것 같고요. 만약 김민재 선수가 안 나온다면 권경원, 김영권이 나올 확률이 또 있고 조유민 선수를 쓸까 과연 이것도 좀 애매할 것 같아서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데리고 간 게 센터백 네 명인데 포지션 전환을 아니면 정우영을 내렸으면 정우영 내려서 손준호 황인범 이재성. 스페인도 로드리 내렸으니까. K 로드리. 포르투갈도 이제 그 선수 내렸죠. 페레이라 내렸었는데 그 선수 많이 했죠. 페레이라가 또 부상이더라고요. 네, 갈비뼈 부상으로 이제 조별리그에 못 나오면서 페페가 아마 나올 텐데 한국전에는 참 부상이 황희찬도 부상, 손흥민도 부상 생각보다 부상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이. 그렇지만 오늘 굉장히 이길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포르투갈 대 가나전도 저희가 봤습니다. 3대2로 포르투갈이 이겼죠? 네. 일단 뭐 처음에 진짜 재미없다가 전반 자체가 사실 진짜 재미없었죠. 그 재미없을 때 이제 송나 혼자 소주 거의 2병 마시고 전반은 기억이 나요. 후반이 기억이 안 나서 그렇죠. 저는 되게 재미없었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5골이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날두가 골 넣으면서 이제 무소속 선수가 골을 넣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아예우, 뭐 부카리 선수도 골 넣었는데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부카리 선수의 호우 세레머니. 그렇죠. 3대2로 지고 있는데 호를 막더라고요. 3대2로 지고 있는데 그것도 호날두 앞에서 호날두가 보고 있는데 호를 딱 받고 호도 또 멋있게 안 되고 점프를 제대로 못 뛰어서 좀 일찍 떨어져서 호날두 본인도 호우를 이번에 제대로 못했는데 이게 참 부카리 선수가 이거를 하고 싶었는지 그러니까 뭐 상황이 어쨌든 나는 빨리 세레머니 좀 하고 싶었는지 아니면은 점수차를 착각했는지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착각을 했겠습니까? 왜 야구 같은 경우에도 아웃카운트 착각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너무 이걸 하고 싶은 나머지 그냥 막 단행한 것 같기도 한데 여튼 그 점이 되게 웃겼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우 선수 동점골 넣고 나가서 이제 동료들이랑 안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골 터져가지고 약간 망연자실하는 장면 이런 장면도 되게 웃겼고요. 일단 무섭습니다. 레앙 진짜 빠르더라고요. 주앙 펠릭스가 안 나오면 무조건 레앙일 텐데 일단 감독은 주앙 펠릭스를 썼기 때문에 레앙이 후보로 나올 텐데 너무 무섭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포르투갈 감독이 약간 이해가 안 갔던 게 펠릭스가 체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AT에서도 전에 후반에 교체로 나왔을 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런 펠릭스를 선발로 시키고 지난 시즌 세리에 A MVP를 받았던 레앙을 교체로 쓴다는 것 자체가 그냥 포르투갈 감독이 축구를 안 봤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전에서 레앙 선발에 펠릭스 교체면 무조건 털립니다. 비관적인 예측. 근데 너무 잘하는 걸 봐가지고 레앙은 근데 다들 무서워하시잖아요. 존나 빠르죠. 그렇게 해서 뭐 H조는 어떻게 예상이 될 것 같나요? 저희가 이제 예상한 걸 보면은 포르투갈 뭐 1위, 대한민국, 우루과이 보통 이제 대한민국을 좀 예측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진출 가능할 것 같고 우루과이는 절대 못할 것 같거든요. 오히려 가나가 높았으면 높지. 가나가 더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네. 우루과이보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우루과이한테 좀 실망을 해가지고. 저는 우리나라 1등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포르투갈을 잡나요? 네. 잘하던데요, 우리나라. 맞아, 잘했어요. 포르투갈보다 경기력이 전 좋았다고 봅니다. 저는 우루과이가 못 보여준 게 많은 것 같아요, 아직. 우루과이도 처음에 우리나라랑 할 때 전반에 좀 많이 밀렸잖아요. 전반에 밀린 게, 얘네 이상하다, 왜 이러지? 이런 생각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후반전에 그때 좀 살아났었잖아요. 우루과이 중원이. 발베르데가 골대도 맞추고.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좀 폼이 올라와서 가나전에 그냥 중거리 폭격을 해보지 않을까. 경기가 네. 잘 안 풀린다면 발베르데 같은 중거리도 있으니까. 발베르데한테 중거리를 맡기고 그냥 발베르데야 그냥 넣어줘. 그리고 누네스는 그냥 달리기만 하고 공 터치 안 하고 그렇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할지 않을까요? 가나가 잘하는 걸 봤으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한국이 16강 올라가는 확률은 한 40%? 40%. 정도로 보고, 그리고 포르투갈은 그냥 올라갈 것 같고, 우루과이가 한국보다 조금 더 높지 않나, 올라갈 확률이.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A조부터 H조까지 다 지금까지 상황이랑 뭐 예측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저희가 다음 주 녹음할 때쯤이면 이제 16강도 4경기가 이미 한 상태에서 녹음이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도 또 재밌는 이변들이 많이 나와서 좀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 코너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 카타르 월드컵 특집 네 번째 이변의 연속입니다. 일단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가장 많이 집중되는 것은 아시아 국가의 선전입니다. 이제 결과도 좋고 경기력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많은 이변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잡는 것도 있고, 일본이 독일 잡는 것도 있고, 호주가 승리를 거둔 것도 있으며, 이란 역시 웨일스를 잡고, 대한민국 역시 경기력이 좋다. 지금 아시아 국가를 카타르 제외하고 다 얘기를 해봤는데 다 경기력이 나쁘지 않아요. 이번 월드컵 때. 유독 이번 월드컵이 아시아 국가들이 괜찮은 이유가 무엇일지, 그 다음에 추후에 남은 조별리그나 남은 경기들 중에 어떤 이변이 또 발생할 수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는 코너일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 월드컵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지난 월드컵 때 조별리그에서 이변이라고 딱히 말할 부분은 독일 멕시코전, 독일 한국전 이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르헨티나가 아이슬란드한테 비긴 경기 그런 것도 이변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 정도로 충격적인 이변은 독일이 두 팀한테 졌다. 이 정도였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1사 월드컵, 브라질 월드컵 이변도 한번 보면은 여기 역시 이변은 스페인이 이제 네덜란드한테 크게 지고 그 다음에 우루과이가 코스타리카한테 진 정도? 이걸 제외하고는 큰 이변 자체가 1사 월드컵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월드컵이 진짜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왜 그런 것 같나요? 이번 월드컵이. 그냥 약간 좀 대륙 간 격차가 많이 좁혀졌나? 아시아에서 하니까 그리고. 그것도 좀 요인이 될 수 있나? 근데 아시아에서 하기에는 중동은 너무 좀 특별한 곳인데 저희가 아침 이제 중동 가서 하지 않습니까? 걔네 뭐 아침하러 옵니까? 아침을 결승에서만 중동에서 하는데요? 결승만? 네, 결승. 우리 이제 대표적인 K리그 선수들이 이제 전북과 울산이기 때문에 결승하러 많이 간다. 많이 안 갔는데. 최근에 갔잖아요. 저번에 갔죠? 저번에. 근데 포항이 갔죠. 포항이 갔죠. 포항에선 대표 선수가 없죠. 민규. 그때는 없었죠. 전북에 있었습니다. 갔을 때는. 네, 가고 나섭니다. 또 없나? 알사드? 그리고 그전 울산 우승할 때도 지금 멤버 중에 딱히 없어요. 굳이 따지면 김태환 선수라던가. 주축이죠. 당시 김영권 선수도 없었고. 딱히 없어요. 지금 중동에서 뛰는 선수들이. 네. 김태환이 이번 경기 잘할 겁니다. 가나전 김태환 예상하시나요? 저는 항상 김태환이 선발 갑니다. 선발감이 아니라 예상을 해야죠. 한다. 해야죠. 김태환이. 바뀔 것이다. 김태환 잘하는데. 나사로도 끝입니다, 이제. 못 나와, 이제! 다음 경기 못 나와요, 다음 경기. 확실합니다. 제가 나상호 나온다는 거 듣자마자 이제 바로 나상호 유니폼 입고 네. 응원했잖아요. 저 듣자마자, 좆됐다. 김문환 나사로, 와, 씨. 하루 종일 터지겠네. 이거 했잖아요. 잘했으니까 됐죠, 다들. 네. 감사해요. 이제 2차전에서 이번에 나사오랑 김문환이 가나의 쿠두스 선수 되게 잘했잖아요. 포르투갈 상대. 또 막을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있죠, 나오게 되면. 근데 누네즈라서 막은 것 같기도 해요. 네. 약간 아시아에서 이변 많은 게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오늘 어디서 보고 온 건데 코나테가 프랑스 첫 경기 끝나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게 시간이 겹쳤나? 그게 바로 앞이었나 해서 일본 결과를 몰랐나 봐요. 그래서 기자가 일본이 독일을 잡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코나테가 엄청 놀라면서 그게 됐냐? 그래서 코나테가 말하기로는 본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서로 전술 분석도 잘 되고 옛날같이 아시아라고 무조건 못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아시아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럽이 이제 네이션스 리그를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들끼리만 한 게 아닌가. 좀 타대륙이랑 경기를 너무 안 했다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시아는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요? 네, 제가 일본만 가지 않았나요? 16강 갔는데 성적만 보면은 일단 웬만한 아시아가 한 5팀 나가잖아요. 네. 5팀.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 나간 5팀 중에서 호주 빼고 다 1승을 했어요. 사우디가 이집트 잡고 1승했고, 이란이 아마 모로코를 잡고 1승을 했고, 그리고 대한민국 독일 잡았고, 일본이 1승 1무 1패 16강 갔고, 이렇게 1승 호주는 좀 털리긴 했는데, 근데 그래도 이렇게 지난번
이때가 약간 우리 이제 변화해 간다 이런 걸 보여주는 처음 보여주는 그런 자리였고 이번에 제대로 아시아가 터지지 않았나. 격차가 그만큼 더 줄고 이제 유럽도 네이션스 리그 좀 없애고 좀 대륙간으로 뭔가를 많이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시각을 제시해보는 그런 좋은 월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시아 팀들이 다음 대회, 다다음 대회는 더 잘할 것이다? 앞으로 원래 언더독일 때는 발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렇죠. 올라갈 때가 많으니까. 올라갈 때가 많아서 이런 걸 경계해야 되는데 이걸 경계 안 한 잘못이죠, 유럽들. 아, 혹시 이러고 다음 주에 아시아 전멸. 설레발해. 근데 다들 지금 조편성이 괜찮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보니까. 특히 1차전 상대가 다들 괜찮아. 좀 그거 덕 아닌가 싶어요, 사실. 그리고 흔히들은 아니고요.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이제 봄에 시즌 시작해서 월드컵 때 이제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상 봄에 시즌이 끝난 채로 월드컵에 온 나라는 두 팀밖에 없습니다. 한국이랑 일본. 중동 국가들은 다 지금 이제 가을에 시작해서 여름에 끝나는 이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시즌부터는 이제 AFC 챔피언스 리그도 그런 식으로 바뀌죠. 그게 맞죠. 그게 맞나요? 정상적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겨울에 축구하기 너무 춥지 않나요? 여름엔 안 덥습니까, 우리나라. 뭐 그래서 여튼 이런 점도 그런 점도 변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확실히 그렇다고 유럽이나 뭐 남미 쪽이 못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어쨌든 계속 승리에 가져가는 거는 그 축구 강한 그런 쪽 나라들이니까. 근데도 아시아 선수들이 나름 나쁘지 않다. 뭐 해외 선수들이 진출한 거 많은 것도 뭐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슨 선발 라인업의 절반 이상이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고. 한국에서도 뭐 대박 스타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격차가 줄어지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아시아 국가들 중에 16강 가는 국가들은 몇 국가라고 보시나요? 16강 진출. 이란이 먼저죠? B조입니다. 저는 두 개. 이란이랑 한국 봅니다. 저는 호주도 가능할 것 같고 사우디가 좀 밀린 것 같긴 하지만 호주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호주. 저도 한 두 팀 정도? 이란, 일본, 호주 중에 한 팀. 전 사우디도 가능성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세 그런가요? 개. 이란, 사우디, 대한민국. 지금 카타르가 너무 망가져가지고 확정 났죠? 그렇죠. 약간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돈 많이 주고 회식 빠진 뭐 사장 느낌.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카타르가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서 참. 그 점 말고는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 선전이 되게 반가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이변이라고 볼 만한 거는 뭐 벨기에가 지는 거. 뭐 근데 이 정도는 뭐 다들 예측했던 것 같고. 딱히 이변이 또 없어요. 그렇게 보면. 그냥 경기력이 다 엄청 잘하는 팀, 뭐 1강 체제다, 뭐 딱히 뚜렷한 강팀 이런 게 안 보이고 그냥 경기력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웬만해선 경기력이 좋지 않은 경기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이변이라고 원래 월드컵 시작 전만 해도 이렇게 되면 이변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게 막상 까놓고 보니까 이변이 아니게 되는 그런 경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항상 월드컵은 제 생각에는 토너먼트 들어가면 확 달라진다고 생각해서 또 이제 강팀들은 몸을 거기에 많이 맞춰놓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경기력도 다시 확 바뀔 것이다. 근데 2승을 먼저 도달한 팀이 아직까지 프랑스밖에 없다는 점은 조금 의외였습니다. 한 팀밖에 없는 건 좀. 네, 그렇게 해서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나름 아시아 국가의 이변이 있고요. 다음 월드컵은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 될 텐데 그때 이제 아시아 국가가 장수가 늘어나죠? 한 8장인가요? 8.5. 네. 그 정도 늘어나면 아마 이제 여기서 가능한 추가로 올 나라들 중에 뭐 중국은 안 될 것 같고 북한. 북한이요? 축구 잘하잖아요. 한광성? 옛날에 잘했는데, 북한이 꽤. 그치, 옛날에 월드컵 자력 진출한 적도 있었죠, 네. 북한이 최근에. 근데 뭐 아마 뭐
우즈벡? 우즈벡 요즘에 아니면 뭐 아랍에미리트. 그 뭐 카타르가 다시 나올 수도 있고. 다시 나올까요? 오만. 오만이요? 오만 일본 잡았던 거 이번에 몰라요, 그냥. 그 생각나나요? 베트남? 뉴질랜드? 베트남 프랑스? 잘렸잖아요. 아, 계약이 만료됐죠? 네, 잘린이 아니고. 중국 한번 잡았으니까. 다음 월드컵도는 너무 티켓이 많아져서 좀 이상한 이변도 나오겠지만은 격이 좀 떨어지죠. 그렇죠. 수준 이하의 경기들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은 좀 아쉬운 예감도 들어서 경기 자체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리고 이제 피파에서 제가 좀 이제 썰 같은 걸 듣기로는 중국을 참여시켜서 14개국의 중계권을 팔기 위해서 참여소를 늘렸다. 그래서 아시아 풀을 좀 늘려줬다는 얘기가 있어서 되게 좀 이제 수익적인 측면에서 벌기 위해서 이렇게 월드컵에 자리를 늘리는 거는 조금 이제 기간도 좀 길어질 거잖아요. 앞으로 이제 조가 그러면 그렇죠. 16개 조가 되니까. 세 팀씩 16개 조니까 경기도 많을 거고 라운드도 많을 거고 그러면은 지금 32개도 늘어나는 건데 예전에 비해서는 그러면 좀 더 월드컵이 더 재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팀이서 조별리그를 하다 보면은 좀 그 경우의 수도 덜 만들어져서 별로 재미도 없을 거고 가는 팀이 계속 갈 것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중국을 끼우기 위해서 8장 한 것 같은데 저는 8등 안 해도 못 든다고 생각해서 못 들죠. 못할 것이다. 최근에 있던 뉴스가 이제 중국 정부 월드컵 본선행 실패한 전 대표팀 감독 숙청 이게 기사거든요. 무섭네요. 여기는 안 돼요. 여기는. 우리나라 1970년대 그때 같아요. 숙청은 안 했잖아요, 그래도. 저희는 숙청은 안 했죠. 그 사법적으로 처리를 하고. 북한이 수청을 네, 북한도 사법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 옛날에 중국 아디다스 광고인가? 아, 그 전설의 전설의 광고가 있어요. 만났어 이거야? 네, 그게 제 기억 이게 어떤 그 경기냐면 이제 중국이 포르투갈이 이깁니다. 경기장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독일 애들이 뭐 피파나 뭐 위닝을 하면서 나는 상하이 상강할래. 그러니까 독일 어떤 애가 옆에 있는 애가 너는 왜 맨날 상하이 상강만 해? 막 이러면서 싸우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리그가 중국인 한 팀당 3명 제한을 두는 규정까지 생기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월드컵 조별 예선에 잉글랜드 국민들이 중국이랑 붙으니까 막 좌절하고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이 그때는 한창 축구에 매진할 때니까 되게 이상한 광고였는데 참 아쉽게도 뭐 중국은 못할 것 같고요. 중국이 월드컵에 나오는 것만이 진짜 이변이겠죠. 그럼 피파 입장에서는 수익성은 엄청나겠죠. 그렇죠.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붙을 거기 때문에. 수익성이 엄청나고 미국 대 중국. 이번 월드컵 자체도 지금 말이 되게 많잖아요. 뭐 인권도 그렇고 뭐 부패한 월드컵이다 뭐다 하면서 또 겨울에 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겨울에 하는 것도 처음엔 이제 여름에 하겠다고 해서 이제 카타르가 된 건데 이제 본인이 또 겨울로 바꾸면서 또 이게 또 말이 계속 많아지면서 실은 독일 대표팀이 그런 퍼포먼스, 입 가리는 퍼포먼스 이런 거 보여주면서 이겼으면 되게 멋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해놓고 졌으니까 축구나 집중하라 이런 욕 듣고 있으니 그것도 좀 아쉬운 것 같고요. 뭐 여튼 뭐 월드컵 자체가 좀 이변도 있고 좀 말이 좀 많고 특별한 월드컵이다 보니까 좀 이야기거리가 많았고요. 두 번째 코너 여기까지 마무리해보고 세 번째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C 한양 문화센터, FC 한양 문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박수. 또 돌아왔네요, 어떻게? 네. 오늘은 조금 이제 사람 하나가 없다 보니까 유익한 내용 조금 정말 우리가 이제 나가서 너 축구 아냐 했을 때 안다 이 씹새끼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축구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축구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시는 분? 썰이라도. 한 17세기쯤 아닌가요? 오, 아닙니다. 네. 이 옛날에 비정상회담에서 장위안 씨가 축구가 중국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런 소리를 하셨어요. 종주국. 네, 종주국. 우리나라도 뭐 신라시대 축구 이런 거 했다고. 근데 다 개소리죠.
축구는 이제 영국에서 19세기 중반에 시작됐어요. 19세기 중반에 시작이 됐고 축구라는 게 19세기 후반에 이제 축구의 룰이 확립됐습니다. 지금은 뭐 오프사이드 이런 거. 한국에 축구가 들어온 건 언제일까요? 언젠가요?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우리도 사실 영국과 비슷한 구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1882년에 이제 한국에 축구가 도입됐는데요. 이때가 이제 토트넘이 창립되는 시기. 사실 토트넘과 우리나라가 크게 역사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연결고리가 많다. 근본이 별로 크지 않아요. 우리가 근본이 없는 거예요. 토트넘만 하니까. 우승을 못하는 팀인가요? 애국하세요. 네. 손흥민 화이팅. 첫 경기가 뭐였냐 이제 이 개막이 아니었습니까? 네. 조선에 이제 영국에서 플라잉 피쉬호와 엔가운도 승조원들끼리 붙는 게 조선 땅에서 펼쳐졌어요. 그 경기를 보고 이 조선 사람들이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보고 새끼들 재밌어 보이는데 하고 시작했던 게 이제 우리나라의 축구가 처음 마주하게 된 거죠. 최초에서 한국 축구 클럽 토트넘과 같은 클럽이 생긴 건 1897년 대한체육구락부 황실 소속 통역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축구를 시작했는데 아까 말했죠. 토트넘 1882년 대한체육구락부 황실 1897년 차이가 없죠 별로. 네. 그렇죠. 이 레알 땡땡땡 레알 마드리드. 레알 베티스. 네. 레알의 뜻이 뭐죠? 진짜. 네? 진짜 아니. 황실 소속이라 해서 레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레알 경성 이렇게 시작됐다 보시면 됩니다. 학교마다 이제 축구 팀이 생기기 시작하고 했는데 이때 골대도 없고 라인도 없고 어떻게 해야 끝나냐? 상대팀이 이제 항복하면 끝입니다. 축구인가요 이게? 뭐 스타크래프트인가요? 옛날에- 지지 쳐야 되나요? 우리 옛날에 이제 축구할 때 엄마가 부르면 이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네, 느낌으로. 똑같습니다. 이때도 상대팀이 항복하면 끝난다. 이러다가 이제 1919년 뭔 일이 있었죠? 3.1운동. 네. 3.1운동 이후에 이제 일제가 문화 통치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축구 도구가 그러면 해보자 해서 1921년 조선 최초의 축구 경기가 펼쳐집니다. 전주 청년회대 광주 청년회. 당시 광중 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굉장히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축구의 진심인 나라. 같은 해 YMCA 축구대회에서 휘문고등학교가 우승하고 1922년에 황해도에서 축구대회가 열리고 또 북조선 축구대회가 열렸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축구를 존나 잘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일본인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아예 그냥 현재 독일과 코스타리카의 경기 수준으로 압살합니다. 왜 잘하냐? 조선인들이 등치가 커요. 일본인들보다 10cm씩 크고 뭐 10kg씩 큽니다. 그 옛날에 차두리 선수가 일본 몸빵으로 조지듯이 다 할 수 있을 정도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어떤 사연이 있습니다. 1927년에 당시 극동올림픽, 현재 아시안게임, 와세다 대학이 거기서 축구대회를 우승하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들린 거죠, 조선에. 이 조선직, 조선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애 누굽니까? 했더니 이제 연희 전문대 팀이 나온 거예요. 현재 연세대학교. 둘이 붙었어요. 이제 세 판 하자 했는데 이제 첫 경기 연희 전문대가 4대0으로 바릅니다. 애국심이 넘쳐났겠죠. 이거 보고 일본 애들 도망갔습니다. 1차전만 하고 도망갔어요. 세 판에 가서. 당시 이제 이런 우리 축구팀들의 아버지, 축구의 아버지, 해버지 이전에, 차범근 이전에 여운형 선생님이 있었어요. 여운형 선생님이 이제 대한체육회 회장이라고 보면 또 현재로 따지면 그 전신의 회장. 그래서 뭐 일본 팀이 이제 고민을 하죠. 올림픽에 있으니까 이제 데리고 가냐 안 데리고 가냐, 조선인을 우리 팀에 넣냐 안 넣냐 했을 때 일본 입장에선 넣기 싫죠. 식민지애를 어떻게 넣냐 했는데 이게 이기고 싶으니까 또 넣어야 되고 이래서 딱 2명만 뽑아갔습니다. 우리나라의 선수를. 그러니까 이제 여운형 선생님이 화가 나죠. 이 차별하는 거 아니냐. 걔 지랄을 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결국에 한 명은 안 나간다 해버리고요. 한 명만 나갑니다. 무튼 그래서 한국이 축구에 얼마나 진심이냐 했을 때 현재 서울과 서울 FC와 수원 FC의 FC 서울입니다. FC 서울인가요? 무튼 그거나 다릅니다. FC 서울과 수원 FC의
이제 라이벌전, 수원 삼성의 라이벌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슈퍼매치라든지 뭐 경인 더비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의 원조가 언제냐? 경평전 1933년 태어난 경평전 경성 vs 평양 당시 관중 지금 서울대 수원보다 많을 겁니다. 2만여 명이 모여서 이걸 봤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뭐. 요즘 10,000명 넘기도 좀 힘든 편이기 때문에. 근본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경성이 서울 아닌가요, 근데? 서울 FC는 FC 서울이라고. FC 서울은 그 과거부터 서울에 있던 팀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그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성 대 평양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평양. 왜죠? 그냥 피지컬도 좋지 않나요? 아하, 이게 가장 큰 오류입니다. 평양의 피지컬이 좋다? 평양 애들이 더 좋을 것이다. 이게 틀렸습니다. 이 당시에 이미 우리나라는 선수를 스카우트하고 그런 게 확립돼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축구 존나 대단합니다, 여러분. 근본 있는 축구인데 언론사에서도 이제 기술의 경성 vs 힘과 스피드의 평양 이렇게 해서 9경기가 펼쳐졌습니다. 9경기 중에 4회는 평양이 우승하고 경성이 1회는 우승, 3회 무승부가 있었습니다. 평양이 더 잘한 거 아니에요? 아닌가? 제가 알기로 평양이 잘했네요. 하지만 근소의 경기 내용은 치열했으나 평양이 이겼다. 근데 합치면 8번이죠. 네. 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열이 돼서 취소가 됐습니다. 평양팀 관중이 경성팀 선수에게 똥을 뿌려가지고 경기가 취소가 됐습니다. 잉글랜드의 훌리건이 뭐 지금 대단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당시에는 미치지 못했죠. 무튼 이게 대본 그대로 읽어주시죠. 대본 그대로 잉글랜드 훌리건 뭐죠? 잉글랜드 훌리건 좋다. 조선에서는 인분을 뿌려. 자랑할 만한 건가요? 왜 싸웠냐? 옥사 논란으로 싸웠죠. 지금. 그렇죠. 네. 이제 몇 년 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제 경평전을 재연해보자 해갖고 이런 소리를 했는데, 생각만 해도 지금 위험한 발상이었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도 축구의 열기가 가득했죠. 안 그랬나요? 그랬죠. 월드컵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네요. 생각이 기억이 나요. 네. 54년 네. 어떻게 하셨죠? 해방 전쟁 끝나고 바로 한 번 갔잖아요. 맞습니다. 1950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참가를 했으나 월드컵에 그때는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됐고 54년에 이제 처음으로 스위스 월드컵에 참여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둡니다. 예? 0승, 0-2패, 0득점, 16실점. 근데 제가 알기로 헝가리한테 9대0으로. 그때가 이제 푸스카스 헝가리. 뭐죠? 매직 나자를. 나자를 실점을. 그거는 뭔 일이죠? 그리고 1958년 스웨덴 월드컵에 참가를 합니다. 하지만 못 나갔죠. 왜 못 나갔냐? 대한축구협회 관계자가 참가 신청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당시에도 사실 말도 안 돼갖고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62년 실내 월드컵 못 나가고 66년 잉글랜드 월드컵도 못 나가고 좀 못 나가다가 1966년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부터 우리나라의 월드컵 응원 문화와 함께 이어나가겠습니다. 큰 기대를 안 했어요, 이번에도. 지금 월드컵 분위기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을 다루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이제 나우한테 이제 부탁을 했고, 축구가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했다, 이런 얘기를 되게 길게 했습니다. 그냥 이 코너는 나우 마음대로 하는 코너라서, 나우가 이제 기존의 저희 방식에 불만이 좀 있어요, 나우가. 그래서 이제 너 마음대로 해라, 라고 허락해준 코너이기 때문에, 코너의 퀄리티라던가, 코너의 주제라던가, 이거는, 짜임새, 이런 거는 이제, 제 마음대로. 그렇죠, 나우 마음대로. 놀이터입니다, 근데 놀이터야. 좀 정체성이 좀 안 맞지 않나? 본인은 이제 축구를 딥하게 보지 말고 재밌게 보자 했는데 재미가 더럽게 없어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경평전 재밌나요? 경평전이요? 네. 뭐가 재밌나요?
최고의 더비래매요. 축구를 재밌게 보는 것과 좀 관련이 없지 않나? 이런데 알면은 도움이 됩니다. 선수한테 똥 뿌리는 게 재미인가요? 도움이 되는 행동이고요. 아니, 도움이 된다. 이게 알아두면은 좋다. 이제 뭐 뉴스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뭐 뉴스에서 왜 나오죠? 네, 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세는 봤고요. 이제 문세는 오늘부로 안 하는 건 아니고 검열을 좀 해서 검열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한번 이제 퇴고 과정을 제가 한번 거친 다음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대본을 미리 받자. 대본을 미리 좀 받아야 되겠어요. 지난주에는 이제 이상한 그 오차가 파워랭킹. 저 파워랭킹 하면서 뭐 주제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저번 주에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죠. 파워 랭킹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 그렇죠. 그냥 주제 설정 자체가 미흡했어요. 네, 뭐 다음 주가 재밌겠네요. 다음 주가 그나마 이번 주보단 나을 것 같아서 문세는 해야 됩니까? 다음 주 보자고 했잖아요. 자기 본인이 다음 주에 돌아온다며요. 있을까요? 다음 주에 시간이 있죠? 왜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세는 여기까지 봐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월드컵 이제는 몇 경기 아니 뭐 조별리그는 뭐 이제 한 경기씩 남았고 다음 주에 저희가 녹음할 때쯤에 16강도 이미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저희 예측한 거 한번 얘기해보는 코너도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관이가 못 나오게 됐습니다. 성관이가 이제 제가 이거 만들다고 했을 때 처음에부터 온 친구이기 때문에 성관이 없었으면 아마 이걸 제가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끼리는 제가 또 같이 하기 어려우니까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성관이 때문에 시작하게 됐는데 참 고마운 친구인데 군대에 가게 돼서 참 아쉽네요. 안타깝고 이제 거의 못 나오죠 이제. 그죠. 평일에만 녹음할 수 있는데 그쵸. 평일에 제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없죠. 그래도 26화까지 했으니까 2화부터 했죠? 1화 때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 왔고 26화까지 했으니까 거의 25회. 그럼 따지면 125주. 25주면 거의 6개월가량 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길게 할 생각도 없었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솔직히 처음에 우찬이 형이 하자 했을 때는 이거 한 10판은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모였던 게 저랑 우찬이 형, 승현이 그리고 은혁이 형 이렇게 4명이서 하다가 그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했고 그 뒤에 2명 준석이랑 나오가 왔을 때 얘네가 뭔가 많이 해준다, 많이 뭔가 다채로워진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뭐 앞으로 제가 없어도 그냥 전 녹음 외적으로는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계속 도와주다 보면은 뭐 계속 잘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관이는 뭐 출연은 어렵더라도 성관이 코너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제가 부탁을 하면은 이제 작가 역할도 성관이를 좀 시키고 아니면은 뭐 근무 끝나고 전화 연결이라도 그리고 뭐 그래도 되고 아니 편집을 배우게 시켜가지고 편집을 시켜도 되고 아니 집에서 혼자 녹음을 해서 본인 코너를 직접 혼자 녹음을 해가지고 파일을 보내셨는데 뭐 다양한 방법으로 어쨌든 성관이도 계속 저희랑 연을 이어갈 거니까요. 뭐 성관이 뭐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녹음을 해봤고요. 성관이 뭐 대체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모집을 하고 있고요. 좀 다양한 팬분들이 특히 한 팀을 응원하는 저희가 굳이 얘기하자면 뭐 첼시, 헬스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 빡셉니다. AC 밀란, ATM 밀란도 과해요. 유벤투스, 과해. 뭐 어디가 괜찮죠? 맨시티? 네, 편하잖아요. 뭐가 편하죠? 너무 축구에 해박하면 힘듭니다. 근데 이제 여튼 뭐 다양한 그 분들을 모집하니까요. 뭐 탈이 안 돼요. 편하게 지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FC 한양 26화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